맛도 더 잘 내보려고 하고 서비스도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상 이제 매출에 반영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확신을 어떻게 냈냐면 장사에 공식이 있겠구나.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요, 장사에서. 풍이랑 상신간이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직영점 5개에서 80억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상신간 하나 더랑 백사나로라는 브랜드랑 샤브밀까지 해서 지금은 매장 총 8개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 사장입니다. 언제부터 왜 창업을 또 이렇게 고깃집을 하시게 됐나요? 장사를 2018년도에 군대 전역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장사를 처음에는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장사를 이제 하려고 거의 한 15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는 다 끝났다. 그냥 하면 이제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 막상 실전에 부딪히니까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주력으로 하던 얘기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장사는 본질이 맛이랑 서비스다. 이 얘기를 그때는 되게 더 강하게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되게 많이 쓰고 맛도 더 잘 내보려고 하고 서비스도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상 이제 매출에 반영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되게 금기시되던 마케팅 공부를 한 거죠. 왜 금기시 됐던 거예요? 되게 욕했었어요. 왜 이렇게 왜? 식당 사장이 무슨 홍보냐 마케팅이냐 손님들한테 더 집중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있었습니다. 제가 책도 다 보고 그 당시에 올라와 있던 유튜브 자료도 다 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빼먹은 게 있거나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8개 직영점 오픈하면서 장사 공식을 좀 만들고 뭐 이런 상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입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지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야! 나 PD 찐이다. 찐이 왔어. 이 방법으로 어떤 상권에서도 나가지 않고 장사를 이제 운에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을 알게 됐는데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임차 조건이 좋은 건물이 있어서 거기 이제 육풍을 1, 2층으로 얻어서 매장을 차리게 됐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해서 매장을 퍼뜨렸습니다. 3달 만에 한 2억 4천 이렇게까지 매출을 올려내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제가 6개월 전이랑 저랑 사실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눈에는 이게 너무 운에 의한 성공같이 보여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점포를 차리면서 조건을 하나씩 부셔봤어요. 그 뒤로 이제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이제 검증을 좀 거치게 됐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제 칠판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 수원역 매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도 열심히 했고 그쵸, 입지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맛도 좋았고 서비스도 이제 제가 현장에 붙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이 많은 요소들 중에 이제 맛이랑 서비스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나머지 요소들을 하나씩 빼봐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구로 상권으로 갑니다. 자리는 좋았고요. 근데 대신에 인테리어를 이제 힘을 확 낮췄구나. 완전히 그냥 심플하게 그냥 고깃집처럼. 그냥 페인트로 이렇게 하고 액자만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매출이 초반에 바로 8천에서 9천만 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1억 5천 매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게 제가 경상도에서 올라와서 옛날부터 미나리 삼겹살을 먹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미나리 가지고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하는 업장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미나리가 면역력에 되게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코로나랑 묶어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죠. 야, 킬링 제품 일단 먹혔네. 네, 마치 미나리 삼겹살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릴 것처럼 이야.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인테리어에 힘을 빼도요. 다음 매장은 입지를 안 좋은 곳으로 이제 옮겨본 거예요. 그럼 구로는 A급이라면 동탄 아예 뭐 C급, D급. 근데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네. 매장도 역시 시작하자마자 8천만 원, 9천만 원 팔았고요. 중간중간 1억 5천씩 팔다가 이 두 매장 전부 코로나 끝나면서 2억씩 팔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지가 안 좋은데도 그러니까. 그리고 인테리어에 힘을 뺐는데도 네. 매출이 똑같이 이렇게 잘 네. 나오는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결론적으로 확신을 어떻게 냈냐면 장사에 공식이 있겠구나. 장사에 공식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운으로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세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활용하기 쉽게 세분화를 했는데 이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다. 이것만 본질이다.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이걸 이제 고기 해체하듯이 하나씩 해체해서 네. 조금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체 다 풀어주세요.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인데 객수는 어떤 게 있냐? 온라인에서 오는 객수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오는 객수가 있고 재방문에서 오는 객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장사를 공부하게 되면 주로 이제 갇히게 되는 게 이 재방문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틀린 건 또 아닌 거죠. 네, 뭐. 요게 그냥 딱 잘라서 그렇게 구분은 할 수 없겠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가 마케팅이고 얘랑 얘가 상권이랑 아이템 이야기 그리고 맛이랑 서비스는 이 세 가지 객수 중 요 한 꼭지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다 중요한데 저희는 3분의 1에만 그리고 제가 장사를 처음 했을 때 이 세 개 중에 하나에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개의 객수를 합쳐서 전체 객수만 맞추면 그럼 어차피 매출은 똑같이 나오는 거네 라고 공식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강의가 지금 공짜지만 이거는 10억의 가치라고 생각하시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객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얼마나 노출됐고 그래서 전환이 얼마나 일어났냐 그렇죠, 그렇죠. 요 사이에 유입 개념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서 네. 그냥 노출이랑 전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노출이랑 전환이 되는 게 있을 거고 오프라인에서 노출이랑 전환이 일어나는 게 있을 거고 재방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출이랑 전환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쭉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은 네이버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온라인 노출량은 네이버에서 얼마나 받냐, 인스타에서 얼마나 받냐, 그리고 온라인 전환은 그래서 몇 명이 왔냐, 여기서 얼마나 들어왔냐, 이걸 다 합쳐서 저희는 온라인 노출 곱하기 온라인 전환해서 온라인 객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상권 안 좋은 제가 동탄에서 네. 열심히 했던 거예요. 바닥 권리금만 주고도 마케팅으로 그 돈으로 여기다 쏟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노출은 당연히 상권이랑 입지에서 노출이 나옵니다. 전환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이템을 맞는 걸 붙였냐에서 전환율이 나옵니다. 아이템이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 상권에서 이 입지에서 필요한 아이템이 아니면 저희가 앞에 파사드를 그러니까 간판이나 외벽을 어떻게 꾸몄냐가 있고 아니면 뭔가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제 배너를 썼으면 그런 게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노출이랑 전환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방문이 있는데 재방문 노출량은 어디서 나올까요? 재방문 노출량은 기존 고객이 노출량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전환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걸 공부를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맛이랑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더 큰 개념으로 만족도라고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만족도가 재방문을 결정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객수를 맞추고 오프라인에서 객수를 맞추고 재방문에서 객수를 맞추는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다 하면 제가 지금 가진 돈 가지고 이제 맞춰보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네. 하면 상권이랑 입지에 돈을 조금 쓰시고 인테리어에 배팅을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권리금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입지를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마케팅까지 하면 너무 좋죠. 이게 조금 매장별로 전략의 차이가 있었던 게 네. 먼저 평택역 매장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평택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상권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조금 먼 자리에 있거든요. 저는 여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 B급지 정도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게를 얻어놓고 보니까 앞에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건 무조건 마케팅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던 상태고 그게 가능했던 게 이 평택역 상권이 맛집 검색량이 한 25,000개에서 3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네. 키워드가 만약에 모자랐으면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런 경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는 어떻게 했나요? 요즘 컨텐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컨텐츠를 발행을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통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검색 기반 SNS가 아니고 무작위 노출하는 알고리즘 기반 노출 컨텐츠니까 이런 경우는 검색어가 없어도 이제 띄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환율은 조금 떨어지죠. 네. 그래서 매장 들어가실 때 이렇게 혹시나 마케팅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네. 아직은 네이버가 확실히 메인이기 때문에 검색량이 조금 나오는 데 들어가는 걸 권장을 좀 드립니다. 여기가 월매출이 처음에 얼마 했는데 얼마로 나온 거죠? 여기 얘기할 게 있는 게 여기가 가오픈 때 0명 왔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0명. 아, 지금 잘 되니까 내가 웃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손에 땀이 나는데 이제 어쨌거나 잘 살려내서 1억 3천 얼마까지 팔았었어요. 매출을 이제 1억 3천까지 내게 됐는데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플레이스 되게 중요하고요. 블로그 되게 중요하고 제가 체험단을 아마 첫 달에 한 60팀에서 80팀 정도 처음에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저희가 유지할 때는 그 정도까지 안 들어가는데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면 고깃집, 고깃집,
회식, 모임, 데이트, 삼겹살, 소고기 이런 키워드를 싹 한번 잡아놔야 되잖아. 이걸 유지하는 데는 체험단이 한 달에 10팀, 15팀, 20팀만 계속 꾸준히 돌아가고 있으면 되는데 초반에는 어디에도 노출이 안 되고 한번 확 붙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유지만 시키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이 페이지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 플레이스 전환율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못 믿으니까 더 뒤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 보장한다고 뭐 특정 상권은 600, 700, 800 근데 그렇게까지 말고 비용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까지만 그걸 이제 안 해놓으면 평상시에 제가 50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런 경우는 리워드나 저장하기 트래픽 어느 정도는 쓰시는 게 맞다. 아까 온라인을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상신간 GLCT점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청주에서 GLCT 그쪽 라인 좋은 상권 아닌가요? 대장 상권입니다. 유동이 이제 어디서부터 발생하냐 하면 여기 GLCT, 프로지오 GLCT, 여기도 롯데캐슬 GLCT 관련된 아파트들이 여기 모여 있고요. 딱 봐도 좋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청주에 있는 공장. 좋다. 그럼 당연히 주동선은 여기서부터 트래픽은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 이쪽은 다 구분 상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대형 평수는 여기서부터 나온다예요. 딱 봐도 권리금 엄청나게 비싸겠네요. 저 여기 2억 넘게 썼습니다. 권리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매장이 GLCT 매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태리 양조장 찍혀있던 곳이 무권리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예시를 제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 지역 편하게 1억으로 할게요. 이쪽에 1억, 이쪽에 무권리. 두 개의 상가를 똑같이 얻었을 때 매출 차이가 얼마나 날 거냐 그냥 그걸로만 보거든요. 기본 매출이 5천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 그러면 여기가 권리금 2억 이상의 가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권리금이 1년 안에 회수가 된다고 가정하고 보고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 더 남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자리는 한 달에 5천만 원 매출 더 나올 것 같으니까 2천만 원 나오죠. 수익분기점 위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가격은 합당하다. 그리고 안정성도 여기가 더 있다. 네. 제가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게 이쪽에 소고기집 잘 됐었고요. 쭉쭉 들어가면 원래 여기가 다 고깃집이었습니다. 다 잘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찬들 몇 년 동안 2억씩 팔던 자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를 물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이쪽으로 확장되든 이 반대 방향으로 확장되든 매출이 살아있어요. 권리금 쓰는 경우는 이제 무권리인 경우랑 차이가 얼마나 날 수 있냐 네. 로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랑 완전히 반대 전략으로 들어간 점포가 있습니다. 상신간 율량점 같은 경우가 완전히 반대 전략. 율량은 어디예요? 청주의 두 번째 좋은 상권. 여기 추석 때 지나가다가 무권리로 나와 있길래 계약금부터 쏘고 얻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메인 상권입니다. 이쪽이 메인 상권인 거 보이시죠? 저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매장을 얻었던 근거는 이 매장이 지금 월세가 300만 원.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평수를 여기 중심지로 들어가면 800 정도 우와.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무권리에 들어갔고 여기가 월세가 예를 들어서 800이다. 그럼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이 입지 뒤집을 수 있냐 없냐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이버 좋아하니까 그걸 계산할 때 이제 율량동 맛집이나 고깃집이나 율량동 삼겹살이나 이게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를 보겠죠, 숫자로. 주로 서치할 때는 사이트도 알려주세요. 어디 좀 보세요. 보통 블랙큐이나 그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볼 때는 M자비스라고 카톡에 네. 치면 나옵니다. 이제 보니까 서울에선 다 있는 건데 아이스크림 기계 놓고 이런 데가 없더라고. 들어가는데 우리 월세 싸니까 그거 놓자가 첫 번째였고 테이블 한 3-4개 날리고 넣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의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안쪽에 있는 점포들보다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판단이 어느 정도 이것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끝으로 또 재방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온라인, 오프라인 재방문 얘기했거든요. 또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재방문을 제가 아까 맛이랑 서비스가 아니고 만족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님들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조금 더 최근에 효과가 좋아진 게 뭐냐면 마케팅비에 쓰던 돈을 손님의 만족도에 쓰면 이전보다 이제 효율이 좋습니다. 보통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쿠폰인데 제가 마지막에 오픈하는 매장입니다. 보시면 메인 쿠폰 이름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혜택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필독
다양한 오픈 이벤트 쿠폰 이렇게 드로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혜택을 좀 최대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중학생이랑 중학생 할인을 넣은 거는 저희가 평일 점심 매출을 채워야 전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여서 이분들이 이제 점심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원역 상권은 군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군인 할인 쿠폰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인당 가격을 받는 구조여서 인원이 많을수록 더 쉽게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사실은 손님들한테 혜택을 드리지만 저희 의도에 맞게 쿠폰 설계를 다 해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마케팅비로 쓰기보다는 마케팅 노출이랑 결합해서 조금 더 전환율을 올리면서 오시는 분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설계를 지금 해놓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 장사는 건물주다 통해서 오늘 말씀 못 드린 부분들 전달 조금 더 열심히 낱낱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제가 오늘 쭉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요. 장사에서. 사실 온라인 객수, 오프라인 객수, 재방문 객수 빼면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손님도 없고 그 안에서 플랫폼도 하나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 상권이랑 입지도 마케팅보다 조금 더 변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익혀놓은 창업을 하시거나 할 때 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략을 세워서 오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공사하는 데만 가게 얻는 데만 비용을 30억 넘게 썼더라고요. 제가 30억 넘게 써가면서 모든 공식이나 노하우들 이번 기회에 잘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기운 한번 넣어주시죠. 장사 잘해서 물주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예!